오히려 추가로 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난 그냥 연말정산 이번에 안 할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아니 벌써 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되게 연말정산은 말이 연말정산이지 이 연초에 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게 해가 바뀌기 전에 해야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정산 개념이 뭔지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뭡니까? 근로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받고 계실 겁니다. 일단 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마다 이제 10만 원씩 원천징수를 이제 뗐다라고 하면 연 12달이니까 120만 원이실 건데 그러나 이제 1년간 나의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8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20만 원을 추가로 냈으니까 네. 그걸 이제 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연말정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환급을 바로 2월 월급 받을 때 그때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다들 기대가 크시죠. 13월에 월급. 내년 2월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부터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근데 요즘에 연말정산 해보면 너무 편해졌어요. 예전에 저 입사 초기만 해도 정말 귀찮았거든요. 병원에 전화해서 막 팩스 받고 해서 막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해요. 맞습니다. 네. 그 우선은 연말정산은 이제 간소화 서비스라는 걸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죠. 네. 그래서 웬만한 내역들을 그 PDF 파일 하나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사업주에게 전달만 하면 그 사업주가 원천징수에 대한 이제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 주체로서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 정말 왜 연말정산인지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이 근로자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종전 근무지가 만약 있으면 그 근무지에 대한 내역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 이제 간소화 서비스 그 내역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이 미리 세액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걸 본 다음에 예상 수치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미리 볼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 그래서 네, 1월부터 9월까지 내 지출 내역이 전부 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이제 예상 수치를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당신의 세금은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는 앞으로 이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가 환급이 되거나 이 정도가 이제 추가로 납부하셔야 된다. 그런 수치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미리 조금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또 연말정산하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보아하니 연말정산을 해도 이 돌려받는 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추가로 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난 그냥 연말정산 이번에 안 할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되는 거죠. 그러게 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큰 환급을 못 받으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자세한 내역들이 없게 되면 결국은 이 신고 주체인 사업주는 받은 내역으로밖에 연말정산을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권리는 본인이 좀 직접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책임을 이제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다 공제를 못 받고 그냥 기본 공제 정도만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뭐 크게 돌려받지 못해도 일단 연말정산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의 이 신고 기한이나 내용 같은 걸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제출을 못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근로소득자는 다음에 2월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신고 주체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건데 이 근로소득이 만약에 2월에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더라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찮죠. 네. 네. 근데 가끔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의 정보를 좀 알려주기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그런 좀 경우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 거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의료비 내역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 이제 네. 본인의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근로소득이 이제 종전 근무지가 있었고 퇴사하신 다음에 새로운 근무지로 가셨다 그러면 이 서류 무조건 챙기셔야 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했었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종전근무지에서 이 퇴사를 하면서 간단한 간이 연말정산을 받으셨을 거고 그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이 기준점은 12월 31일에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금액을 얹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둘 때 미리 그 서류를 좀 챙겨가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퇴사하실 때는 무조건 이 서류를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합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이 그 연도에 있었고 사업소득도 있었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주가 어차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말정산 데이터를 이제 2월 달에 확정이 될 테고 네. 그 데이터와 본인의 사업소득 데이터를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요즘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사업소득으로 이제 저녁에 배달 알바를 하신다거나 이게 약간 다른 소일거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5월 달에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누락을 하시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말정산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핵심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미리 보기, 그러니까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를 왜 하라고 권해드리냐면 네. 본인의 급여는 10월, 11월, 12월도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총 급여액의 25%를 이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나 이런 걸 소비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공제액이 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소비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 없으니까. 오히려 25%가 안 넘으면 신용카드를 꾸준히 써서 그 신용카드에 대한 뭐 포인트 적립이나 각종 혜택을 챙기는 게 더 낫고요. 그다음에 25% 이상 초과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체크카드 사용이 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혹은 현금을 쓰는 것도 공제율이 높죠. 맞습니다. 네.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게 네.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공제액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는 이 대중교통 공제율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중교통 택시는 아닙니다. 버스, 지하철 많이 타시면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정말 꼭 놓치시면 안 될 게 바로 저 연금저축 공제입니다. 얼마까지 해주죠? 연금저축은 우선 이제 공제율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이제 총급여. 총급여는 이제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로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까지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상 초과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13.2%. 그다음에 이제 납부 한도액이 정해지죠. 그래서 1억 원 이하일 때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이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를 합쳤을 때는 700만 원까지, 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만 했을 때는 600만 원, 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합쳤을 때는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1억 원 초과,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3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까지는 700만 원의 공제를 적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공제율을 곱해서 예. 본인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IRP라고 흔히들 얘기하시죠. IRP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연금저축 공제가 좀 확대된다고 올여름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이제 확정된 안은 아직은 없긴 하지만 네. 물론 이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확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요.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개정안은 23년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건 아니다라고 혼동을 이제 하지 않으셔야 올해 되고요. 건 저표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23년부터는 얼마로 늘어나는 겁니까? 23년도부터는 총급여는 이제 5,500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으로 금액 기준이 좀 바뀌는데요. 네, 아주 심플하게 바뀝니다. 이 하나의 이제 금액의 공제만 되는데 네. 연금 저축만 있으면 6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까지 있으면 900만 원까지 900만 조금 더 상향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연말 되면 여윳돈 있다 그러면 저걸 꼭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작년 요맘때 딱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연금저축 IRP에 돈 넣은 내가 미쳤어라는 영상이었는데 무려 지금까지 조회수가 90만 뷰, 거의 이제 100만 뷰를 육박하고 있는데 저 영상에 제가 그 올렸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런 거였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공제만 받겠다고 돈을 이제 급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결국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다 반환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말 여윳돈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 급여가 한 3, 4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다가 연마다 거의 600만 원, 뭐 900만 원의 돈을 넣는다라는 건 사실상 이 일반적인 생활 소비 패턴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꼭 이 부분을 유념하시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당장 세액공제 받는 건 좋지만 넣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보면 이게 연금저축 같은 게 과세 이연 효과가 있잖아요.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그것도 굉장히 낮은 세율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왜 비판을 하느냐 이런 건데 그걸 비판했던 건 아니고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하다 보면 조금 뭐 흑심이라고 할까요? 나쁜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당공제로 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 부당공제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우선은 부양가족이죠. 부양가족이요. 아무래도 네. 예, 세무서에서도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이제 오류점을 발생하는 거를 가장 많이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양가족 공제에서 이 소득 요건하고 나이 요건 정도는 무조건 챙기셔라. 아, 그래서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 소득금액은 항상 총소득 금액에서 그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사업소득 금액이든 뭐 연금소득 금액이든 어떤 금액이 결국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다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이하고 총 급여 같은 경우는 세전 금액으로 500만 원 기준입니다. 아, 그리고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그래서 자녀나 이제 그 직계 존속인 부모님은 나이를 이제 혼동하셔서 오히려 넣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죠. 아, 60세 이상 되는 부모님만 넣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못 넣는 거죠. 국민연금도 연금의 이제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아. 그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 결국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예. 부분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 국민연금을 조금 받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연말정산은 좀 미리 준비하고 빨리빨리 서류를 챙겨서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매년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 준비하시는 게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의 이제 연말정산 이 환급액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표상 이제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배우자랑 부양가족의 이제 인적공제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오류를 잡기 위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뭐 장애인 증명서, 그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이제 그 이자를 내고 있다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랑 그다음에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일정한 이제 주택 가격 이하에서 무주택자가 받는 그런 것들의 공제액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런 것들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 미스를 잡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위해서 보청기, 뭐 장애인 보장구, 의료연구 영수증 같은 거 챙기셔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 교육비는 납입증명서,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 그다음에 학점 인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도 마찬가지죠. 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물론 이제 기부금은 업체마다 그 단체의 속성마다 기부금 형태가 이제 전부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경우도 많긴 한데 네. 한 번 더 확인차. 특히나 이제 종교단체가 많이 저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월세 세액 공제 받으시려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 증서랑 그다음에 납부하셨던 영수증 아니면 계좌이체 확인 내역, 무통장 입금 내역 같은 게 전부 다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저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본인의 공제를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 2월에 좀 두둑한 이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은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